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톱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악기 9회 반전은 없었습니다. 서문춘 형사는 역시나 죽었고 악기는 이목단이 아니라 10살보다 많지만 성인은 아닌 딱 중간 사춘기 정도 되는 여자아이였죠. 이목단이 1949년생이고 언니가 1943년생으로 되어 있었으니까 10살이었던 이목단보다 6살 많은 16살. 1958년에 중학교 3학년이었던 장진중학교 1959년 졸업 예정자였던 이목단의 언니가 악기일 확률이 높아졌는데요. 장진중학교 졸업했던 사진을 보면 딱 한 명만 레이스 양말을 신고 목에 스카프까지 두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958년 장진리는 유독 살기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혼자서만 저렇게 돋보이게 꾸민 걸 보면 악기가 된 학생은 이미 아기에 씌어 있었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이제 5가지 물건을 다 찾고 졸업 앨범에 적힌 이름들 하나씩 태우면서 물건을 봉인하면 악기를 없앨 수 있는 걸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악기의 정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톱파보고 악기가 왜 굳이 땅속에 묻혀있는 5가지 물건들을 되찾으려고 하는 것이며 악기가 염해상의 집안에 어떤 복수를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뇌피셜을 좀 돌려볼게요. 먼저 악기의 정체부터 살펴보고 넘어가죠. 악기 9회에서는 염해상과 이용세, 구산영이 각자의 방법으로 악기가 이목단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라는 사실을 밝혀내는 과정이 재미있었는데요. 산영은 악기가 보여준 장면들을 누군가에게 알려주게 되면 그 사람도 죽일 거라는 악기의 협박 때문에 혼자만의 힘으로 장진리 이장의 장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목단이 납치되고 죽을 때까지 보름달이 뜬 적이 없었다는 걸 알아내며 악기의 정체가 이목단이 아님을 확신했는데요. 맨날 엔딩에서 문을 열었네 같은 무시무시한 말만 듣다가 너 목단이 아니지?로 끝나니까 좀 덜 무섭더라고요. 한편 홍세는 악기랑 데이트를 하더니 악기에 대해 프로파일링을 아주 제대로 했더라고요. 서문춘 형사의 죽음을 눈앞에서 목격한 홍세는 승진 악기를 몰아내고 1958년부터 사람 죽이고 다니는 악기가 있다는 걸 인정하자마자 경찰대 수석다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악기는 인생 네컷을 찍어보고 싶어하고 드림 유원지에 흥미를 느끼는 등 호기심이 많은 성격이고 애정결핍과 감정 기복이 심해 홍세에게 애정을 요구하기도 했죠. 하지만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자기와 분리하고 타자화 시켰다는 걸로 보아 어린아이가 아닌, 그렇다고 성인도 아닌 사춘기 소녀의 모습이라고 유추했습니다. 서문춘 형사의 둘째가 아니었다. 악기의 둘째는 죽어야 한다. 애기들은 징징거려. 이런 대사들을 통해 악기는 둘째에게 사랑을 빼앗겼던 애정걸핏 걸린 첫째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제가 지난 리뷰에서 예상했듯이 뒷짐지고 걷는 목단이보다는 조금 더 커 보이는 이 여자아이가 악기가 맞는 것 같아요. 어른들의 탐욕으로 죽은 10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아이 이목단이 악기가 되지 않았다는 게 천만다행이긴 한데 또 그래봐야 사춘기 정도 된 여자아이가 악기라는 것도 참 씁쓸하긴 하더라고요. 자, 그럼 분명 이목단이 죽긴 죽었는데 다른 아이가 어떻게 악기가 된 걸까 한번 짚어볼게요. 채만월이 연매를 해서 경찰 조사 중이라는 기사가 실린 건 1958년 7월 3일이었습니다. 이목단이 납치된 날은 1958년 6월 7일 하얀 달이 떴고 이목단의 시신이 돌아온 날은 1958년 6월 24일 상현달이 떴죠. 그동안 보름달은 뜨지 않았고 7월 1일이 되어서야 보름달이 떴는데요. 즉 현재 구산영에게 씌인 악기는 채만월이 7월 3일 경찰에 잡히기 전에 7월 1일 전후로 죽임을 당한 거죠. 제일 먼저 악기로 만들려고 했던 이목단은 심성이 너무 착해서 그랬나 아니면 너무 어려서 그랬나 염해상의 집안이 원하는 정도의 나쁜 악기가 될 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른 누군가를 제물로 삼아 다시 악기를 만드는 연매를 해야 했는데 이때 이목단의 언니가 죽게 된 것 같습니다. 채만월이 이목단에게 붉은 댕기를 준 후 마을 사람들은 희생될 아이의 표식을 달고 다니는 목단이에게 잘해줬겠죠. 그래서 목단이의 언니는 목단이에게 질투를 느꼈던 게 아닐까 싶은데요. 악의에 씌여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목단이의 언니는 1958년 당시 장진중학교 학생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염혜상이 득템한 1959년 장진중학교 졸업 앨범은 1958년에 중학교 3학년이었던 학생들의 사진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장진리 이장이 이목단의 시신을 푸른 옹기에 담기 전 방 안에서 시신을 수습할 때 배경을 보면 장진중학교 교복 여름 하복이 걸려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졸업 앨범에 나온 교복과 똑같습니다. 즉 악기는 장진리 이장 이병건의 첫째 딸인 것 같아요. 악기가 서문춘을 죽이기 전 산영이 봤던 장면은 서문춘 형사가 유품 확인서를 확인하는 장면이었고요. 즉 악기가 숨기고 싶어하는 약점은 이 유품 수령 확인서라는 건데요. 이 유품 수령 확인서를 통해 자신의 친아버지 이름 이병건이 드러나게 되면 자신의 이름이 바로 밝혀질 수 있어서 서문춘을 죽인 게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장진희 이장 이병건은 사망 당시 직계가족이 하나도 없어서 구광모 교수가 대신 유품 수령을 했다고 했습니다. 두 딸인 이목단과 이목단의 언니가 죽고 이목단의 엄마가 흑고무줄로 목을 메어 죽은 거라면 이장에게 직계가족이 하나도 없는 것이 설명이 되겠죠. 또한 요양원에 들어올 때 맡긴 기중품이 있다고 했는데요. 전 이 기중품이라는 것이 딸의 목숨값으로 받은 무엇인가일 것 같습니다. 이장 이병건이 이목단의 시신을 수습해서 푸른 옹기에 담아 덕다리 나무에 매단 걸 보면 이장이 이목단의 아버지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장진리 이장은 염혜상의 집안이 악기를 만들어냈다는 증거를 죽기 전까지 보관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요? 한편 2022년에 죽은 도서관 사서 최설이는 장진중학교 미술교사 신승주가 1966년에 출판한 미술의 이해책을 찢었습니다. 이 책은 저자가 자비로 소량 출판한 책이라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는데요. 해상은 이 책에 악기가 숨기고 싶어하는 약점이 들어있을 거라 판단했죠. 그리고 미술의 이해 책은 구하지 못했으나 장진중학교 1959년 졸업 앨범을 득템했습니다. 졸업 앨범을 확대해보니 악기가 하원재 가구에 잔뜩 그려놓은 그림과 비슷한 작품이 있었는데요. 교실 안에 있는 악기가 그린 그림이 있던 걸 보면 교실에 있는 사진 속 학생들 중 악기는 분명 존재한다는 거겠죠. 그림을 잘 그리던 악기가 그린 작품이 신승주가 쓴 책 미술의 이해에 그림을 그린 학생의 이름과 함께 나와 있기에 신승주가 책을 출판한 후 염혜상의 할아버지 악기에게 죽임을 당한 게 아닐까 싶어요. 자, 이제 악기가 5개의 물건을 찾으려는 이유를 좀 살펴볼게요. 5개의 물건을 하나하나 찾을 때마다 산영은 점차 기억하지 못하는 시간들이 늘어났습니다. 검은 고무줄을 찾고 나서는 이제 내가 나인지 악기인지 헷갈릴 정도였죠. 악기는 푸른 옹기도 흑고무줄도 모두 산영과 해상을 이용해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산영은 악기가 원하는 것을 찾아주는 게 맞는 건지 의문을 갖습니다. 해상은 구광모 교수가 알려준 악기를 없애는 방법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하지만 산영은 이렇게 5개를 모두 찾다 보면 결국 아빠처럼 죽임을 당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뭔가 잘못된 것 같다고 말해요. 전 산영이의 말이 맞을 것 같은데요. 서문춘이 죽었을 때 염혜상은 악기에게 차라리 나를 죽이지 그랬냐고 절규했습니다. 이에 악기는 아직은 아니지 라며 빈정거렸어요. 홍세에게 사람 하나 죽는 게 어때서 사람은 다 죽어 라고 말하던 악기가 염혜상의 집안에 하고 싶은 복수가 단순히 목숨을 앗아가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전 악기가 5가지의 물건을 찾아서 그 물건들의 힘을 이용해 염혜상을 죽이고 해상의 혼을 악기로 만들어내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신과 똑같은 악기로 만듦으로써 죽은 이후의 시간에 대해 복수를 하려는 게 아닐까 싶어요. 지금까지 드라마를 투파보는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